그런데 왜 참모장은 이상정을 이직이라고 했을까? 이상정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생소한 것은 그가 독립운동 내내 가명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연호 혹은 이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일제의 집요한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못했다. 이상정, 펑이샹 부대를 떠나 1927년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은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난립하고 있던 군벌 세력들을 난징 정부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펑이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중국 북부에 있는 군벌들을 찾아가며 회담을 열었다. 향후 장제스 총통과 맞설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북벌에 동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상정과 권기옥은 펑이샹 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정세를 보면 펑이샹이 장제스 총통의 북벌에는 분명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서로 총구를 겨눌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건 난징 정부이니 그들과 적이 될 순 없었다. 정말 떠나는 건가? 네, 참모장님. 참모장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상정을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는 무기 전문가이자 겨우 30명의 병력으로 1,000명이 넘는 지린의 마적단을 일시에 제압했으니 전략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지 않았던가. 말리고 싶었지만 이상정과 권기옥의 생각은 확고했다.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게. 감사합니다, 참모장님. 1930년 3월 펑이샹을 비롯한 장제스 총통 반대파와 장제스 난징 정부군이 증원대전이라 불리는 근대사상 최대의 전쟁을 벌였다. 양쪽 모두 합하여 총 150만 명의 대병력이 서로 중국의 패권을 놓고 싸웠지만 결국 난징 중부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 광복군의 탄생 1937년 7월 7일 이른바 루가오 차오 사건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상정과 권기옥 부부는 이듬해인 1938년 충칭으로 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리저우에 있을 때였다. 이상정은 중국군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병행했다. 한국 광복군이요? 그렇소 정남, 우리도 이제는 군대를 가져야 할 때라고 믿소이다. 알겠습니다. 우선 국민당 정부와 교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중국과 소련에 걸쳐있던 무장 독립투쟁 세력들의 조직화와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군사 외교 활동이 절실할 때였다. 우리 중국 입장은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지지합니다. 한국 광복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은 백범 김구, 조소왕, 지청천 등과 함께 한국 광복군 창설을 위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 궁핍한 살림살이를 겨우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있어서 한국 광복군 창설이란 한여름밤의 꿈같은 이야기였다. 참모장님, 하하하 이망료, 오랜만이네. 하하하. 한국 광복군 창설 경비 문제로 충칭 곳곳을 뛰어다니던 이상정은 펑이샹 부대의 참모장을 만났다. 그는 펑 장군이 장제스 군대에 패퇴한 뒤 장제스 휘하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정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한국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참모장님. 하하, 고맙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고맙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는 한국 광복군 선언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충칭 가릉 빈간에 모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우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국군 한국광복군을 보유하게 됐다는 벅찬 감동이 오로지 독립운동에만 매진했던 혁명가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2월 10일 대일선정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한국광복군의 대일선정 성명서를 계기로 1942년 5월에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행동준승 9개항을 당장 취소하고 중국 정부와 다시 교섭해야 합니다. 의정원 의원에 선출된 직후인 1942년 10월 말에 개최된 제34회 의정원 회의에서 이상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을 비난했다. 1941년 11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광복군이 항일작전을 펼칠 때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9개항의 조건을 내세웠다. 9개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락한다면 군수물자 등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실상 문제로 인해 9개항을 받아들이고 지원을 받는 것을 택했다. 이상정은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지원을 안 해준다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줄 것은 또 주면 됩니다. 저는 행동준승 9개항을 취소하고 중국과 평등하게 조약을 맺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중 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중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다. 이상정은 당장 귀국하지 않고 상하이로 가서 한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네 여보, 방금 전보를 받았어요. 아 어머니, 내가 무엇을 하고자 이곳 중국에 남아 어머니의 임종도 못 받는가?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어? 여보, 당신이 중국에 남았기에 중국인들에게 핍박받던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이상정과 권기옥은 서둘러 고국으로 귀국했다. 실로 중국으로 망명한 지 22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허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토록 조국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했던 그는 도착하자마자 얼마 뒤 뇌혈로 쓰러져 52세에 별세하고 말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정 선생의 업적을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